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24 15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녹화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게 저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녹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일단 짐 정리도 좀 해야 됐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녹화가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좀 이슈 위주로 준비를 해왔고 유재영 PD가 경기를 이제 다 보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30대 27 연장 승부 끝에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차저스가 남은 시즌 목표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허버트가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첫 상대였던 레이더스에게 바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차저스가 AFC 웨스트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9연패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불명의 기록에서 일단 탈출을 했고 허버트도 이제 개인 커리어에서 지구 라이벌 팀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314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통산 4승째를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경기가 이제 시즌 7번째 300 플러스 야드 경기였고 그러면서 앤드류 럭을 제치고 루키 최다 300 플러스 야드 경기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2018년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세웠던 기록이 하나 있죠. 메이필드가 갖고 있던 루키 패싱 터치다운 기록과 타이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됐는데 아직 경기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27개째를 기록하면서 베이커 메이필드의 2018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에서 특별한 부상이나 이변이 없다면 이제 기록 경신이 유력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확실한 명분을 갖게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경기가 이 저스틴 허버트에 대해서 사실 잘한다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플루크가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의 시선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시선들을 좀 지워내는 경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허버트가 과정은 이제 좋은 경기들이 많았지만 이것을 승리로 좀 바꿔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차저스 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었던 게 더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주 펠컨스 그리고 이번 주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제 클러치한 상황,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결국 승리를 해냈다. 이거는 허버트 개인에게도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팀 전체적으로도 이 원포제션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진짜 멘탈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나는 이 차저스의 일원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멘탈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이날 경기만 해도 키커 마이크 베즐리가 4쿼터 막판에 2번의 필드골을 놓치면서 허버트를 도와주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연장전에서 먼저 필드골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던 허버트였는데 이러한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가이튼에게 53야드 딥패스를 던져서 일단 엔드존 근처까지 간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쿼터백 스닉으로 엔드존을 넘어가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레이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더스는 좀 악재가 잇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렉 올슨이 이날 이제 못 나왔고요. 와이드 리시버 헨리 럭스 그리고 디펜시브 엔드 클레린 페럴과 함께 디펜시브 태클 말리 콜린스를 포함한 6명의 수비 선수들이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데리카 선수가 1쿼터에 이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헌터 램프로가 3쿼터에 또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정말 이게 뭐 막아 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레이더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고 이제 다른 팀들이 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레이더스가 먼저 미끄러지다 보니까 뭐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날 부상을 당했던 데리카를 대신해서 마커스 마리오타가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뭐 오랜만에 경기에서 나름 선전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마지막에 인터셉션이 굉장히 좀 뼈아팠습니다. 마리오타와 저스틴 허버트의 오레곤 대학 선후배 맞대결이 또 펼쳐졌어요. 그래서 마리오타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 6주차 경기 도중에 이제 테너힐에게 자리를 뺏겼더라고요. 그 이후로 뭐 가끔 이제 스냅에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쿼터백으로서 실전 경기를 치른 거는 지금 거의 14개월 만이었어요. 예. 네, 그랬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26 패싱 야드에 1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88 러싱 야드에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하면서 뭐 나름 팽팽하게 끌어가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 승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다음 주 선발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데리카가 아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데리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 투아 텅거바이올라 선수와 함께 하와이안 더비가 또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에는 이제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제 그루덴 감독은 데리카의 복귀를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데리카 선수가 나오게 될지 마커스 마리오타가 나오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물론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런 월러 선수인데 이날 이제 무려 15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정말 팽팽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전 리시버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타이트엔드 데런 월러가 이 리시버들의 목까지 해줬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러닝백 제이콥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선수가 지금 2년 차에 프로볼까지 선정이 되면서 뭐 탄탄대로를 걷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26번이나 러싱 시도를 했는데 단 76야드밖에 나아가질 못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러싱 시도당으로 보면 평균 3야드가 되질 않는 아주 저조한 수치였고 특히 이제 연장전에서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엔드존까지 4야드를 남기고 2번 연속 제이콥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엔드존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1야드를 물러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필드골에 그쳤고 이제 허버트에게 기회를 내주고 말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엘리미네이션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레이븐스가 9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레이더스가 기록하고 있는 게 7승 7패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븐스도 아직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레이더스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이제 그루덴 감독에 대한 여론들이 조금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수비 코디네이터를 경질을 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 뭐 딱히 바로 개선이 되는 모습은 없었다. 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루덴 감독이 이제 10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받고 레이더스에 온 세 번째 시즌인데 이번 시즌마저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네. 그게 그루덴 감독이 아닐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쿼터백 데리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책임이 좀 떠넘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LA 차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팔로 빌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48대 19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뭐 예견됐던 승부였는데 점수 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날 경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빌스가 드디어 지구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AFC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던 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부터 93년까지 4연속 슈퍼볼 진출을 이끌어냈던 짐 켈리가 은퇴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지구 우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빌스였거든요.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좀 체감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구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은 콜츠가 AFC 남부지구로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01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 콜츠가 AFC 동부지구에 있었는데 콜츠가 99년에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콜츠보다도 AFC 동부지구 우승을 한 지가 오래됐던 것이 바로 이 버팔로 빌스였습니다. 네. 바로 이 어려운 걸 해낸 선수가 조시 앨런인데
이날 경기에서도 359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33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하면서 총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결국 이제 팀을 우승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앨런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이 경기도 경기지만 매 시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뷔 시즌에 12경기 나와서 5승 6패 2000야드 그리고 1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74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2년차 시즌이었죠. 이때 16경기에 나와서 10승 6패에 3089야드 그리고 2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 시즌 현재까지 14경기에 나와서 11승 3패 정확히 4000야드에 3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야드에 10개 터치다운씩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거의 뭐 강백호급 성장 속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조시 앨런은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쁨을 드러내면서도 또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지구 우승을 차지한 것은 기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슈퍼볼 우승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호기롭다, 또 패기가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빌스가 오랜 시간 좀 바닥을 헤맸던 팀이기 때문에 빌스의 주전 쿼터백이 슈퍼볼 우승을 이제 입에 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버팔로의 최근 기세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허황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이번 주 승리를 통해서 AFC 2번 시드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AFC에서 칩스 다음으로 슈퍼볼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이 빌스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빌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앨런이 합류한 이후에 팀 성적을 봐도 첫 해가 AFC 동부지구 3위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앨런의 발전과 함께 팀 역시도 점점 강팀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스의 이런 선전을 이끌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션 맥더머 감독이 있는데 이분도 이 마브 레비라는 95년 빌스 감독에게 또 축하 이메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빌스라는 프랜차이즈에 몸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염원해 왔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빌스의 아주 오랜 팬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90년대 빌스의 황금기 때 NFL을 접하고 빌스의 팬이 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팬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빌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풋볼을 접하신 분들 중에 또 빌스 팬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빌스라고 하면 이 지금 공동 구단주로 있는 킴 페굴라 씨가 한국계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연유로 이제 좀 애정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빌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또 뭐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빌스에게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 이 플레이오프 제도가 하필 올해 바뀌었다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1번 시드?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2번 시드라고 하면 그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이제 넘어서서 네. 디비전 라운드부터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이제 시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 각 컨퍼런스 1위 팀들만 이 바이위크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빌스가 2번 시드로 시즌을 끝낸다면 이제 이 바뀐 제도가 좀 야속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빌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덴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결국 이 경기 대패하면서 이거는 한 경기에 약간 반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덴버는 최근에 그 AJ 보우가 징계를 또 받기도 했고 세컨더리 쪽에 부상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테판 딕스나 콜 비즐리 같은 이제 빌스의 좋은 리시버들을 막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점수를 내줬고 또 키커가 좀 속을 썩였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전 이제 맥마나스가 코로나 리저브 명단에 올라가면서 루솔리노라는 선수가 NFL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51야드 필드골과 2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쳤을 뿐 아니라
이 킥오프들도 이제 굉장히 짧게 나가면서 이제 빌스에게 좀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자주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스페셜 팀에서 팀을 도와줘도 이길까 말까한 이제 빌스를 상대로 이런 이제 키커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덴버와 좀 명암이 갈리게 됐는데 이게 좀 돌아가 보면 2018 드래프트 때 덴버 브론코스가 조시 앨런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2018 드래프트에서 5번 픽을 가지고 있던 덴버가 조시 앨런을 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버의 선택은 브래들리 첩이었고 2단계 뒤에 버팔로가 조시 앨런을 뽑으면서 양 팀의 좀 명암이 갈리고 말았어요. 네, 결국 지금까지도 덴버 브론코스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는데 좀 실패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드래프트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단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시 앨런이 와이오밍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와이오밍 대학이 덴버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덴버가 가깝기 때문에 이 조시 앨런을 더 관찰하기 좀 유리한 환경이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앨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제 캐치하지 못했던 존 LA 단장의 좀 안목을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버팔로 빌스의 AFC 동부지구 우승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4대 16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는데 패커스가 이기기는 했지만 좀 뒷맛이 개운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초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에런 존스가 145 러싱 야드의 1개 터치다운으로 공격을 좀 풀어줬던 경기였어요. 예. 그러면서 첫 3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때만 해도 이제 패커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격 작업들이 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고전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경기 초반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좀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경기 중간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맷 라플러 감독의 준비된 전략까지는 잘 통하는데 그 이후가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남은 경기 과제가 될 것 같고 로저스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날 후반전에 부진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이제 리뷰를 했었어요. 예. 결국 이제 수비가 막판에 좀 힘을 내준 덕분에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에런 존스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이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에런 존스가 최근에 에이전트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대박 계약을 향한 이제 행보에 나섰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패커스는 사실 에런 존스와의 재계약을 그렇게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닝백 포지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 에런 로저스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에런 존스까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패커스가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 에런 존스에게 좀 돈을 안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에런 존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패커스는 1승만 거두면 NFC 1번 시드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15주 차에 세인츠가 칩스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린베이가 사실상 1번 시드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까다로운 테네시와의 썬데이 나잇 풋볼이 있기 때문에 그린베이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팬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팬서스는 지난 시즌 차저스의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되게 못하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원 포지션으로 경기를 진다. 요런 시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9경기에서 1승 8패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가능성들이 좀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날도
충분히 패커스를 상대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플레이들로 이거를 놓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쿼터 중반에 상대 엔드존 1야드 지점까지 잘 전진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지워터가 쿼터백 스닉으로 이거를 엔드존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공을 들고 있는 팔을 쭉 뻗어서 이제 딱 엔드존을 넘고 딱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엔드존을 넘어가질 못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몸과 공이 이제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의 컨택에 이 공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펌블이 됐고 이거를 이제 패커스의 쿼터백 케빈 킹이 하프라인 부분까지 이제 들고 뛰면서 이제 패커스에게 오히려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대 14가 되었어야 될 경기가 3대 21로 이제 벌어지고 말았고 두 번째는 이제 브리지워터가 상대 엔드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러싱 시도를 하다가 공을 흘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엔드존으로 굴러간 공을 펜서스 선수가 잘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제 전화위복으로 터치다운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오펜시브 홀딩 페널티가 불리면서 터치다운이 취소됐던 뭐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펜서스에게는 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펜서스 팬분들이 이제 현지 팬분들이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었는데 캠 뉴튼이 그렇게 패트리어츠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왜 테디 브리지워터는 욕을 안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 규모로만 보면 테디 브리지워터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쿼터백이거든요. 네. 적어도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한 6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펜서스 팬들의 기대치에는 좀 충족을 못하는 활약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현지 언론에서도 내년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2,3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예정인데 만약에 브리지워터를 방출하면 데드캡은 2천만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방출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그만큼 이 펜서스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이후 이제 펜서스의 단장인 마티 허니가 해임이 됐습니다. 이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5년 동안 이제 펜서스의 단장직을 역임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슈퍼볼도 이제 진출을 시키고 했었는데 결국 이 허니 단장과도 결별을 선택을 한 펜서스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이미 주전 쿼터백 감독을 교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장까지 교체를 하고 완전하게 이제 새로운 수뇌부와 함께 이제 내년 시즌을 맞을 펜서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데이비 테퍼 구단주가 온 이후에 현재까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구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마틴 허니 단장, 그다음에 론 리베라 감독, 그리고 캠 뉴튼의 체제로 사실상 10년 가까이 이제 구단을 운영했던 펜서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41대 33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카우보이스가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시즌 막판에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풋볼 팀과 한 경기 차로 이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씩을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댈러스가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워싱턴이 두 경기를 모두 지면 이제 댈러스가 극적으로 지구 우승을 하는 그런 이제 신락 같은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이래저래 좀 높은 픽을 원하는 이진만 위원과의 바람도 이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이제 이지키엘 엘리엇 선수가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엇이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한 거는 커리어에서는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대신에 나온 토니 폴라드가 69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40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혼자서 사실상 4명의 수비를 제쳐내고 이제 엔드존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리시버진에서는 이제 CD램이 85야드를 잡아주는 동시에 그 나이너스의 마지막 온사이드 킥을 잡아서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좀 빛났다고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 경기가 원래 프라임타임 경기였는데 이제 이 플렉스 아웃 돼가지고 낮 경기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 구단 모두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달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볼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네. 댈러스 소속 선수가 단 한 명도 선택을 받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는 198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댈러스가 아메리카스 팀이라는 이제 명성 그다음에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프로볼이 이제 MLB에서는 올스타의 개념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말씀해주셨던 대로 아메리카스 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인데 단 한 명의 선수도 여기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이제 구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이게 이 1989년이니까 지금 이 제리 존스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한 첫 시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댈러스 팬들이 지금 마이크 메카시 감독의 첫 시즌에 대해서 얼마나 좀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 마이크 메카시도 마이크 메카시지만 이 제이슨 게럿 감독 이후에 새롭게 이제 코칭 스태프들을 이제 선임을 하는데 깊숙하게 관여를 했던 게 스테픈 존스 VP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리 존스 아들인데 오너십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 일가가 대표적으로 좀 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인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댈러스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예. 결국 이 오너십 쪽에 좀 이제 비난의 화살들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리 존스가 실질적인 이제 GM의 역할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난에서는 좀 자유롭기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글스의 이제 제일런 허츠를 만날 예정인데 허츠가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 라인베커진에서 이 허츠를 좀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레이튼 밴더에시가 또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댈러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나이너스는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완전하게 이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제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일단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조지 키틀 선수가 복귀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이너스는 이날 1쿼터 초반에 2번의 펌블 턴오버 그리고 이제 4쿼터에 2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경기를 이길 수가 없었고 일단은 조지 키틀이 훈련에 복귀를 했고 남은 2경기 중에 언젠가는 이제 경기에 나설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 반면에 가로폴로는 그대로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일 셰넌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가로폴로가 100% 컨디션이 아니면 경기에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선발로는 이제 닉 멀린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CJ 베사드 선수가 아마도 선발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던 저시 로젠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조시 로젠이 참 커리어 초반인데 여러 팀을 떠돌고 있습니다. 예. 1라운드에 뽑힌 선수치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 팀을 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시 로젠이 뭐 나이너스로 이적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로젠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좀 백업에 그냥 뎁스를 채우는 용도로 이제 나이너스도 영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젠이 이번 시즌 내에 뭐 모습을 드러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부상 문제도 부상 문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홈구장을 계속해서 못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16주차 애리조나 원정 이후에 다시 17주차부터는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산타클라라 주정부가 이걸 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기조차도 이 애리조나의 홈 경기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사실상 9주차 이후에는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 나이너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상의 구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나이너스의 2020 시즌은 참 불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